이런 날씨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질환은 땀띠예요. 흔히 무좀이라고 더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이번에는 백선이 아니라 어르럭이에요. 건조하고 위생적으로 피부를 관리해 주셔야겠죠.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는 불쾌지수를 올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를 쉽게 짜증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씨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름철만 되면 유독 평소보다 피부가 심하게 따갑거나 가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여름철에 피부에 불편감이 자주 생기고 또 심하면 피부 질환까지도 발생하는 이유는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우리 피부는 땀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기도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질환은 땀띠예요. 다들 한 번 이상은 이 땀띠 때문에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증상이기도 하죠. 땀띠는 날씨가 더울 때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색의 작은 발진과 물집들을 뜻하는데요. 주로 이 피부에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이 생기면서 피부가 굉장히 따끔거리고 또는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이 배출되는 통로인 땀샘이나 땀샘에 구멍이 막혀서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덥고 습한 날씨나 자외선 또는 반창고나 아이들 기저귀, 닿는 섬유와 같은 자극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할 때에도 피부에 있는 상재균의 균형이 깨져서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양의 땀이나 피지 생성의 감소 등으로 이 땀샘이 막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이나 목, 가슴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도 쉽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땀띠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건 신생아나 영유아 같이 어린 아이들이죠. 신생아의 경우는 땀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특히나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땀띠가 잘 생기는 부위에 파우더를 발라주기도 하잖아요. 아주 좋은 예방 방법이에요. 이 밖에도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어내야 땀샘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미 땀띠가 생겼다면 가려움증이나 따가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쿨링을 해주고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가려운 증상이 심할 때에는 항히스타민제나 국소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연고나 로션 같은 의약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진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곰팡이에 의한 질환들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백선인데요. 흔히 무좀이라고 더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진균이 피부나 손발톱의 각질층에 감염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표재성 곰팡이 질환이에요. 피부층에 얇게 작용하는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족부백선, 즉 발무좀이겠죠. 근데 이 발가락 중에서도요, 발가락 사이사이, 특히 잘 벌어지지 않아서 습해지기 쉬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나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 백선의 주 증상은 피부가 짓무르고 습게 불어서 허옇게 되거나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각질이 벗겨지거나 또는 각질이 두툼하게 생기기도 해요. 불쾌한 냄새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손발톱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요, 이 손발톱에 변형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약해져서 잘 깨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사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발이나 발톱 무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무좀은 우리 전신에 걸쳐서 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체부백선이나 머리에 생기는 두부백선도 있으니까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난 이후에 몸 어딘가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좀은 감염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다른 무좀 환자와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서 발수건을 같이 쓰는 것 또는 신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이용할 때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무좀이 있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수건과 같은 위생용품은 따로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생기기도 쉽고요. 이런 분들은 치료도 어렵고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쉬우니까 일반 분들보다 2배, 3배 더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발의 경우는 여름철이 되면 덥다고 슬리퍼나 샌들을 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걸어 다니면서 발의 피부에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감염이 될 위험이 더 커지니까 무좀의 리스크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발 전체를 감싸는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통기성이 좋은 양말도 같이 신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나 땀을 흘리고 난 후에는 바로바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는 건 못지않게 꼼꼼하게 말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리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무좀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국소 부위라면 항진균제 연고나 리퀴드 형태의 치료제를 도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넓게 있는 경우에는 먹는 항진균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질환도 역시 진균성 질환인데요. 이번에는 백선이 아니라 어루러기예요. 어루러기는 주로 가슴이나 등, 겨드랑이, 목 이런 부위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 피부색 위에 다양한 크기의 연한 황토색이 되거나 황갈색, 붉은빛을 띠는 갈색의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하얗게 버즘같이 탈색 소반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무좀과 같은 진균성 질환이지만 균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역시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는데 특히 등이나 앞가슴처럼 넓은 부위에 색소반을 형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루러기 역시도 항진균제 연고를 2주 정도 도포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요. 하지만 병변이 너무 넓은 경우에는 먹는 항진균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어루러기가 여름철마다 재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서 너무 자주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루러기에 의해서 피부색이 얼룩덜룩해진 경우에는 이게 바로 치료 끝났다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경과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요, 여름철에는 내가 평소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이 더욱더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땀에 의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환경과 그런 의류를 입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농가진과 같은 세균 감염성 질환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니까 건조하고 위생적으로 피부를 관리해 주셔야겠죠. 여드름 역시도요, 더위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늘고 또 땀과 노폐물이 엉켜서 모공을 막아서 악화가 되기 쉽습니다. 또 두드러기, 특히나 콜린성 두드러기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질환들은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컨텐츠를 통해서 예방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자, 무더운 여름철에는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